굿모닝.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다행히 미세먼지가 오늘은 보통,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산을 왔습니다.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바로 저 자리. 네. 전에 우리 그 일부 그 OSS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전에 한번 산행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어서 단체 사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네. 제가 방송하기가 좋더라고요. 가끔 뭐 사람이 지나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은 성공의 비결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제가 지금 그저 방송하는 게 지금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마추어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는 어우 프로페셔널이 아주 프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프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광고 안 붙잖아요. 그리고 뭐 구독 눌러주세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달리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괜히 또 보면서 뭐 감 나와라 소 나와라 너는 잘났네 뭐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저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그저 이렇게 행복하게 한번 같이 살아가고 성공의 길을 같이 한번 가보고 뭐 그러려고 하는 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의 직업도 아니고 돈 버는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 가지고 감 나와라 소 나와라 하는 거 그거 싫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구독 뭐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광고도 안 붙일 거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광고를 붙여야 그게 좋은 방송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게 직업이 되고 돈이 돼야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아마추어거든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같다면 서투르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본래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프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적으로 하는, 그게 프로페셔널 하는 말이고, 애머추어 하는 말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마추어 행동입니다. 옛날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은 잘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나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니까 그 얘기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막 일부러 막 편집도 하고, 저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냥 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다른 유튜브 방송 듣다가 뭐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그냥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좋아요 해서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도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단 10만 원, 5만 원이라 들어오면 그게 직업이 되면 더 열심히 하면 돈이 더 생기겠구나. 그럼 그게 직업이 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그 미움받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 이제 이런 직업을 갖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어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이 큰 동기가 되었던 것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 아저씨는 싹 오더니 저기 그냥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시네. 잠시 그러면 멈췄다가 가겠습니다. 네. 아이씨.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촬영하고 그럴 때 많은 이렇게 이제 그 크루들이 뭐 카메라맨, 뭐 PD, 그다음 뭐 옆에 구경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 뻘쭘하게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씨 그렇다고 가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영어하고 인연을 맺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 학원도 별로 없었고 외국인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외국인 사냥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노랑머리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책상에다 써놓고 외국인 보이는 데를 찾아다녔죠. 그래서 경복궁이라든가 뭐 덕수궁 이런 데 다니면서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사실 그 영어를 배운 것보다도 그 외국인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자기는 뭐 웨이트리스다, 뭐 식당에서 종업원이죠, 일한다. 그다음 뭐 그냥 공장에서 일한다, 뭐 아이돌 보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시계에서 참 그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저렇게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때로선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때가 1976년 7년 이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때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된 게 1986년도 88년도 뭐 그때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식당 종업원 일을 해가지고 몇 개월 모아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왔다는 둥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반갑다 어쩌다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꼭 다음에 놀러 와라. 그것처럼 얄미운 말 없어요. 아니 여권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우리도 가끔 그러죠. 근데 영원히 우리는 그런 시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알바해가지고 뭐 그냥 뭐 한 달 알바하면은 한 달 이상 동남아에서 여행도 다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꿈만 같았던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지금은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태국이나 뭐 필리핀, 베트남 가고 여기 너무 좋다. I love you. you come to Korea. 야, 싸대기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도 그렇죠. 말로는 오케이 하지만 돈도 없고 그리고 뭐 동남아권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관광 비자도 안 내줘요. 많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도대체 미국 그다음 유럽 이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그 식당 종업원을 하고 그냥 알바를 하고 뭐 트럭 운전을 하고 뭐 이런 일을 그냥 우리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게 이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직업을 해도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닐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죠.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리라. 나도 가보리라. 지금 뭐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칼을 갈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이 안 나왔으니까요.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여권도 안 나왔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잡지 같은 것도 다 검열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독재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세계에서 살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경제력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꿈을 실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꿈을 실천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영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심리,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알바해 갖고 모아놓은 돈,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그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연락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들에게 연락을 한다. 그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처음에 일본을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요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도쿄까지 1시간 50분, 2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야,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갔더니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엄청난 충격받았죠 그때. 그리고 그때 일본만 하더라도 대학교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1980년대 초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어디를 가도 외국인 학생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니까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무려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일본은 이미 대학교에 많은 외국인들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누마 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통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게이오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누마 상이 집에를 이제 생일 파티를 갔는데 그 생일 파티에 외국 각 나라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대가 되어서 생일 파티를 함께하고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참 그 당시 저는 굉장한 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확히 1984년도쯤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제가 또 그 이집트를 가고 유럽을 가고 그랬는데 일본 애들이 대학생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세계 각국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특히 남학생 여학생이 손잡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트하러 외국을 나온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제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 데이트하고 그런 게 한 20년? 20년이 뭐는 2000년도 그렇죠. 한 20년. 길게 잡아야 30년까지 안 됩니다. 20년. 근데 이미 40년 전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동시대 사람으로서 20년 이상은 앞선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물론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런 거거든요. 충격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충격받은 이야기 할까요? 제가 대학교 때 영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미워하는 거, 부자를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나쁜 것들이 하여간 부자든 나빠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내 친구들도 좀 이렇게 좀 등록금 못 내고 그런 애들도 좀 나눠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으니까 제가. 근데 그 생각이 깨졌던 게 제가 운이 좋아서 대학교 때 그 유명한 제가 영어 가액 공부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잣집을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은 정말 어떻게 사나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분명히 뭐 엄청 부자죠. 제가 그 드나들었던 그 가액 공부하러 드나들었던 집들이 엄청 부자였는데 정말 아껴 쓰고 대단하게 검소하고 엄청나게 부지런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그 가정부는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 껍데기를 쫙쫙 찢습니다. 근데 주인은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씩 발라가지고 접어둡니다. 그 포장지를. 그리고 그 추운 날에도
난로를 안 떼고 제가 가액 공부 선생에 가면 석유 난로를 이렇게 들고 와서 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모님도 부지런하시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부자들은요 그냥 돈 막 쓰고 막 흥청망청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잘못 배운 거죠 제가. 왜냐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부자들은 부자가 될 만하구나. 부자가 될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생활을 엿보면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부자답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제가 처음에 굿모닝 팝스 할 때요.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반성합니다. 처음에 굿모닝 팝스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굿모닝 팝스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겠지.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아침에 영어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냥 안 자고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영어 하나 듣겠다고 굿모닝 팝스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굿모닝 팝스를 듣는 사람들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취율이죠. 청취율 조사하고 책 판매량을 조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취율이요. 부촌 지역이 훨씬 굿모닝 팝스 청취율이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 판매량도 부촌 지역이 훨씬 책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뭐 책이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그래요. 부촌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칩시다. 청취율도 조사를 해보면 부촌 지역이 훨씬 더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요, 부자들이 기상시간이 빠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요, 서울의 부촌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방 약간 저 시골, 조금 작은 도시 이런 데 한번 똑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고 한번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대도시로 갈수록 또 부촌 지역으로 갈수록 아침 기상 시간이 빠릅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꽤 좋은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동네가 있는데요, 서울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까 거기에 한 몇 년 살아, 한 3년 살았나?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이렇게 행동 양식을 보면은 정말 자기 관리 잘합니다.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관리는 대표적으로 육체적 관리와 정신적 관리가 있겠죠. 크게 나누면 보니까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센터 가겠죠. 하여간 체력 관리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술을 드셔도 그냥 막 휘청휘청 해가지고 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종교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정신관리인가요? 참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이죠. 부자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 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부자들은 맨날 뭐 파티하고 위스키 양주 파티하고 뭐 고급 룸사롱 해갖고 뭐 그 예쁜 여가 시키고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막걸리 먹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자가용 기상이 있으면서 위스키 놓고 막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졸부,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사람,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 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로비를 해가지고 뭐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존경받는 정상적인 대다수의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혹시 여러분이 아유, 오성식 너 아직도 순진하구나, 너 나이 60 맞냐? 아직도 순진하구나, 아직 멀었다 야, 전 그냥 그렇게 믿을랍니다. 전 그렇게 믿을랍니다. 적어도 제가 본 정상적인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모든 선진국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휘황찬란한 반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긴 있어도 훨씬 적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사회가. 그죠?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 가면은요, 우리 같은 그렇게 반문화 없습니다. 아주 일부 특정 지역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무슨 반문화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밤에 막 랄랄랄라 그렇게 할 만한 문화가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전부 다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건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뭐 회식 문화 같은 것도 막 코가 삐뚤어지게 술 막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회사 이렇게 뭐 로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해서 뭐 우리는 막 그냥 접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화 없습니다. 적어도 그 선진국에 가면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죠. 회식 문화가 요즘은 뭐 과거처럼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선진화가 된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 부자들은 다 부자로 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을 등급 1, 그리고 바닥 사람을 등급 10,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5등급이다. 근데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열심히 산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산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 5등급 중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냥 열심히.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등급 상향 등급으로 가기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도 이 위쪽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지 상향 등급으로 가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 산 정상 못 가잖아요. 그럼 상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상향 사람들 또 상향 문화를 경험을 꼭 해야지 됩니다. 제가 영어를 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유학도 가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의 등급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5등급인데 만약에 이렇게 4등급, 3등급, 2등급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2등급 문화를 이렇게 염탐을 하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만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보다 조금 이렇게 훨씬 좋은 문화, 그리고 좋은 선진국 이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볼 기회를 가져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지만 한마디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에서 온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비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아마 한 달에 급여가 20만 원, 많이 받아 30만 원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우리도 이제 후진국에 가보면 항상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게을르죠.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확실히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 뭐 느긋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참 이렇게 하고 잘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죠. 근데 이제 파키스탄에 살던 사람이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친구는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노동을 하러 만약에 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말 고생 많죠. 그냥 파키스탄에 그냥 살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기네 나라 음식도 먹고 그냥 그러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근데 한국에 무리해서 오면 빚도 좀 져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깡통 막사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좀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할 수 있죠. 그럼 그 나라에서 1년 일하면서 버는 돈을 한 달에 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1년만 고생하고 가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10년 동안 버는 돈을 모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년만 고생을 하면 30년간 평생을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가보면 그때는 자기가 그 나라에서 살던 때는 안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살다가 가서 보면은 많이 보일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가면은 뭔가 조금 새로운 발전된 자기보다 앞선 그런 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 앞선 그런 선진 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언어도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제 눈에는 보였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는 또 미안합니다. 좀 더 많은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선진 문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보이는 게 조금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그 위에서 봤던 사람들은 저하고 또 시야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5등급이라면은 조금 더 급수를 높여서 그들이 사는 문화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더 좋은 동네에 가서 한번 기웃거려도 보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 성향을 갖고 있나 그들하고 교류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조금 가랑이가 찢어져도 우리보다 선진국에도 한번 살아보고, 어떻게 살아도 그런 기회를 가져갖고 한번 살아보면은요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나이라면은 더 좋습니다. 어린 나이라면 앞으로 살 일도 더 많고, 어린 나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 가서 어린 아이가 조금 살아보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큰 걸 얻고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영어라고 하는 큰 평생의 무기도 하나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배운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재산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조금 더 나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좋은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염탐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런 데 가서 살아보고 이렇게 상향의식을 가지고 자꾸 접해보면은요 깨입니다. 머리가 깨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한번 접해보자. 그리고 자꾸 반성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도 분명히 다른 게 있다.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그리고 시간은 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시간이잖아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 아껴 쓰시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막 이 세상 비판하고 남 욕하고 그냥 소비 성향 그런 유튜브보다 조금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동영상도 사실 영어가 조금 되면 영어로도 그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지금 널려 빠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집중이 좀 안 되는데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시고요. 저하고 맺은 그런 인연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제가 달리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